김동원은 1985년 김승현 회장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그룹의 총수로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셈이었죠. 김승현 회장은 폭약을 다루는 기업의 강인한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삼형제의 이름에 남성적인 돌림자를 지어주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관통할 관의 김동관, 둘째는 으뜸원을 써서 김동원, 셋째는 배선 등 굵직한 이름을 붙여 김동선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김동원이 태어난 1985년도는 하나그룹과 아버지 김승현 회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김승현은 하나그룹의 창업자인 부친 김종희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1981년 불과 29세의 어린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취임 직후인 1982년 오일 쇼크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풀어나던 한국다우케미칼과 한양화학을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후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자리를 잡는 등 김승현 회장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원이 태어나던 1985년에는 명성콘도 인수를 통해 레저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정화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자 하나그룹이 명성콘도 일체를 인수하게 됐죠. 김 회장은 다음 해에는 한양유통을 인수하는 등 M&A를 바탕으로 하나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김승현 회장의 패기 넘치는 전성기 속에서 둘째 아들 김동원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김동원은 재벌이라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머니 서영민 여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김승현 회장 아래서 어머니 서영민 여사는 아들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죠. 그리고 김동원은 형인 김동관의 뒤를 이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명문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거쳐 예일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지만 곧 대한민국 재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김동원은 2007년 3월 예일대 재학 중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 놀러갔다가 북창동 클럽 종업원 8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곧 주먹 다짐을 했고 김동원은 계단으로 구르면서 눈 주위에 11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김승현 회장은 깜짝 놀랐고 격노했습니다. 이에 김동원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승현 회장은 극대노하며 답했습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자답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 같은 날 저녁 김 회장은 차량 7대에 경호원 10명을 태우고 가라오케에 가서 주먹 다짐을 했던 종업원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이들을 청계산의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곧 김승현 회장은 작은 손전등을 켠 뒤 얼굴을 하나하나 비추며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목되자 경호원들은 그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눈을 맞았으니 너도 눈을 맞으라며 눈을 계속 때렸습니다. 현장으로 끌려간 종업원 A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미국 공포영화가 떠올랐다. 경호원들은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일행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총처럼 보이는 것으로 위협도 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아들을 때렸다고 한 사람은 실제 폭행 가해자가 아니었고 대타였습니다. 그가 나는 때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김 회장은 진짜 때린 사람을 찾아야겠다며 북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북창동 클럽을 장악했고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무는 김 회장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룸 안에서는 고성과 함께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아들 동원 씨를 불러 내가 맞은 만큼 때려라며 폭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밤 12시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에 종업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며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우리 종업원끼리 싸웠는데 누군가 오해하고 신고한 것 같다. 경찰이 떠난 뒤 김 회장은 술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폭탄주를 만들어 종업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때리고 맞았으니 남자답게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뒤 술값이라며 100만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청계산 사건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김승현 회장이 법정에서 남긴 거침없는 발언은 세간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많이 때렸다. 특히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검사님은 권투 잘 아십니까? 권투처럼 이렇게 아구를 돌렸습니다.
왜 직접 때렸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들 또래인데 맞짱 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김승현 회장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말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김승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왔다. 그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때 아들 김동원은 아버지 대신 처벌받고 싶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전력이 없다. 다만 재벌 그룹 회장으로서의 과도한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비판하는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조폭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사적 제재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민들의 반응 중에는 시원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부 중년 남성들과 아버지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면 나라도 눈이 뒤집혀서 저렇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반 부모는 자식이 폭행을 당해도 합의금만 받고 분을 사귈 수밖에 없는데 김 회장처럼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때린 놈들 사지를 분질러 놓아야 한다. 김승현 회장은 멋진 아버지이다. 그리고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 청계산이라는 단어는 김승현 회장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특히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팬들 사이에서는 웃지 못할 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하위권을 맴돌며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팀으로 유명한데 선수들이 무기력하고 부진한 경기를 펼칠 때면 말했습니다. 선수단 전원 청계산으로 집합시켜라. 회장님, 청계산에서 빠따 좀 챙겨오셔야겠습니다. 이후 원인 제공자였던 김동원에게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원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2월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제규어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다 반대 차선에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대형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100m가량을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이틀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겁이 나서 도망쳤다.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 이에 전형적인 뺑소니 은폐 수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대마초 혐의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김동원은 주한미군 사병이 밀반입한 제품을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었죠. 이처럼 김동원은 청춘을 범죄와 구설수로 얼룩지게 만들며 재벌가의 악동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재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일명 조씨 일가들처럼 그룹 전체에 치명적인 오너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나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사건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상실 위기까지 초래한 재앙이었죠. 하지만 김동원은 뼈아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이미지 쇄신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동원은 예일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뒤 소규모 공연기획사나 마케팅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14년 그해 종합권자재 기업 한화LNC에 입사하며 그룹 경영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자숙의 시간조차 없는 행보에 사내외에서는 황제 취업이라는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룹 총수의 아들이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나 김 씨의 경우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김동원은 곧 하나그룹 경영기획실 디지털 팀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하나생명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2020년에는 하나생명 디지털 전략 책임자, 2023년에는 하나생명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형인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과 에너지를 맡았다면 김동원은 금융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은 오랜 시간 하나생명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투자 등 신사업 투자를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업계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 손해보험 설립을 주도했으며 영업지원 앱 오렌지트리 등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글로벌 책임자로 승진한 이후에는 금융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김동원이 계약 성사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임시이사회를 열어 리포그룹이 소유한 노부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하나생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포그룹과 노부은행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부은행은 총자산 2조 3천억 원을 보유한 중형은행으로 인도네시아에 115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생명이 해외로 진출한 국가 중에는 베트남도 있습니다. 하나생명 베트남 법인은 2008년 설립 이후 8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으며 이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누적 결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은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DP를 설립했는데 이 또한 김동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인 DP가 김동원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드림플러스의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동원은 2018년 하나생명 e스포츠를 창단해 e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는 낯설어 했지만 이 선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하나 브랜드로 끌어들이며 젊고 혁신적인 리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내 평가도 180도 달라졌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형제 중 아버지 김승현 회장의 화통하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장 많이 빼닮았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개근하다시피 참석하며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여기서 뜻밖의 브로맨스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HD연대의 정기선 부회장과의 각별한 친분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두 사람은 다보스 포럼 등에서 단짝처럼 어울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든든한 우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원의 아버지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24년 하나생명 본사가 있는 63빌딩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시 김승현 회장과 김동원은 사내 카페와 도서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업에서 혁신의 길은 어렵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는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인 은행업에도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그레이트 챌린저로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김동원이 김승현 회장과 나란히 공식 석상에 등장한 모습은 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뼈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이 아버지가 신뢰하는 금융의 수장으로 장성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한편 김동원은 경영 일선에 등판한 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은둔형 경영자처럼 사내 업무에만 파묻혔습니다. 사생활 관리에도 결벽증에 가깝게 신경 써서 40대에 들어서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열애설이나 여자관계 루머조차 흘러나오지 않을 만큼 철벽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2026년 3월 차남인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양가 친척과 소수의 지인만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예식을 치렀습니다. 김 사장의 배우자는 재계 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혼으로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은 모두 혼인을 마쳤는데 세 형제 모두 정재계 간 결혼이 아닌 일반인과의 비공개 예식을 선택했죠.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입사 동기인 일반인 여성과 10년 교제 끝에 결혼했으며 삼남 김동선 부사장도 2022년 방송기자 출신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하나그룹은 재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삼형제 승계 구도를 완성해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과 에너지를 이끌고 차남 김동원 사장이 금융계열사를 지휘하며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과 로봇 사업을 전담하는 체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서영민 여사의 마지막 배려는 경영권 분쟁 없이 자리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별세한 어머니는 보유 중이던 하나 지분을 세 아들에게 정확히 동일하게 상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는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에 씨앗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죠. 김동원 사장 과거의 과오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족쇄로 그의 치열한 증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